네, 오늘은 문제행동 11번째 시간으로 등교 거부 행동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그 검정고시로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학교 등급이라든지 이제 학교에서의 수업으로 시간이 손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학교 중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게 되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학교 공포증이 있는 그런 스쿨포비아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학교가 너무 두려워,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힘들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무단결석, 아예 그냥 학교에 나타나지 않고 딴 데로 왜 샌다 그러죠. 학교 간다고 집 나와서 친구들하고 다른 거 하다가 또 가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학교 공포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관계 문제나 이런 그 어떤 약간 좀 부적응, 환경에 대한 부적응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면, 무단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이나 가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도 포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학교 등교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중도 포기가 최근에는 전략적으로 특히 고등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어져 갔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느낌의 대안학교도 있고 홈스쿨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방식이 다양해서 이렇게 학교라는 장면에서 좀 제외된 또 이게 다른 영역의 교육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에 대한 거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이번 그 문제행동 지도 양육의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보면요, 아무래도 등교 거부나 학교 부적응 문제는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에게서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여자아이들보다 아무래도 게임 중독이라든지 좀 더 과감한 비행이 많죠.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고 이런 어떤 다른 뭐 게임이라든지 친구들과 뭔가 어울리기 위해서 이런 뭔가 정해진 장소를 거부하고 이런 학교의 질서에 좀 이렇게 벗어난 자기만의 어떤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죠. 또 대가족이나 과밀 가정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더 많이 학교 부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요즘의 등교 거부 형태가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런 어떤 통계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아주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통계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학업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아닌 학업 성취가 낮은 아이들이 학교 등교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더 대학 입시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전략적으로 이제 그만두는 아이들, 일부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게임 중독이라든지 왕따, 그리고 비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왕따, 비행, 그리고 게임 중독은 이 등교 거부라든지 이렇게 불성실한 학교 출석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학교를 가면 스마트폰과 또 이렇게
그 컴퓨터라는 미디어 환경으로도 완전히 이게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온통 게임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게임을 할 수 있지? 학교를 안 가고 뭐 집에 있으면 일단 부모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집에 없는 방법, 또 학교를 안 가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로 등교를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PC방에 가 있거나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왕따 같은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어떤 무거운 환경, 자기한테 부담스러운 어떤 관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급식도 이렇게 식당에서 하잖아요. 예전에는 도시락 먹으니까 뭐 쉬는 시간에 먹어도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제 혼자인 아이들이 급식 먹으러 가서도 너무 눈에 튀고 하니까 왕따인 아이들이 급식 거부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긴 식사 시간, 점심 시간에 자기는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뻘쭘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자꾸 거부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비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등교하지 않고 뭔가 그들만의 어떤 놀이라든지 이런 그 만남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등교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보다 나은 어떤 학업 성취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퇴도 많이 하는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학업을 포기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으로 중고등학교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자발적인 자퇴가 또 이렇게 학업 성적이 높은 아이들 중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외고를 다녔는데요. 외고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은 외고를 중퇴를 하고 혼자 검정고시로 고등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조금 일찍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입학을 하고 또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대기업에서 미국에서 취업해서 생활도 하다가 나도 미국 사람들이 이제 로스쿨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로스쿨을 가보고 싶다 해서 준비를 해서 로스쿨을 갔는데 시험에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다가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했다는 이렇게 이력이 있는 것이 걸려서 이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로스쿨은 고등과정을 다 마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 이것이 뭔가 배움의 장소인데 내가 이 배움 말고 다른 나 혼자 자습하는 게 더 배우는데 전략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학교라는 것은 뭐 전교 1등에게도 배움의 장소이고 의미가 있지만 전교 꼴등에게도 뭔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과 이 안에서의 배움의 기회를 얼마나 불성실하게 또 성실하게 갖는가와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의 어떤 선생님과 학생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또 또래와 함께하는 무언가를 하는 거에서 그리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전인적인 어떤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전 과목을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본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저러한 이유로 부모에게 학교를 그만두는 거를 제안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좀 이것이 이제 추후에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어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서 잘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등교 거부의 이유를 경청하시고요.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집단 괴롭힘을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처방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어떤 만약에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어렵다면 친구 관계가 어떻게 어렵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서로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지 이런 거 잘 이렇게 아이한테 들어주고 또 대응해주고 하는 거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시험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괴롭힘으로 집단 괴롭힘, 이지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이를 안전하게 이제 교육 장면에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하거나,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그 적절치 않은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때때로 학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교육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잘 하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은 조금 여러 가지로 나의 부족함들을 자꾸 드러내지만, 내가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제빵 또는 임용 아니면 어떤 컴퓨터 아니면 이게 뭐 코드를 배우는 거라든지 이런 기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에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유능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래,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육인데 나는 내 기존의 교육에 이런 내 미래를 위한 준비를 또 하고 있어. 다른 아이들하고 방법은 다르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에게 학교에 출석할 동기를 제공하라. 그래서 학교에 출석해서 맨날 그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즐겁지 않고, 선생님은 교육을 다 이제 그 학원에서 애들이 선행을 다 해가지고 오니까 수업에 열정이 없고 아이들은 절반은 자고 있고 이럴 때 난 도대체 이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런 직업 교육 받아서 이런 뭔가 특정 기술직으로 갈 건데 뭐하러 대학 입시도 준비 안 할 건데 이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동기를 제공하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내담자 중에 20대 후반에 이제 대학을 20대 후반에 집에서, 왜 우리 시체놀이 한다 그러죠? 집에서 이렇게 게임만 하고 집 밖을 안 나가는 외동이 남자 청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데 내가 그렇게 10%도 안 되는 그 어떤 대학을 안 간 사람의 결정을 내가 따라갈 때에는 남들의, 그러니까 주류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되게 나만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주류를 따르지 않아도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그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특별한 동기 없이 그냥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못 찾아서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거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미대를 나온다고 미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과를 나온다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아닌데 대학 전공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진도 나가는 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도 학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장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외우고 내년이면 다 잊어버릴 그것을 오늘 외우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배움이라는 것은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 다 나 한 사람의 어떤 학업이라든지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어딘가에 적어낼 때에도 내가 계속 남다른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배우자와 자식과 또 배우자의 부모에게 뭔가 자기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야 되고 이유를 대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대학을 준비했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자신이 그 준비하던 곳이 이렇게 체육 쪽에 체육 계통의 곳이라 이런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필기시험 보고 다음에 실기시험 보기 전까지 친구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우리 PC방 가자. 그래서 이제 겨울에 PC방을 갔는데 PC방 갔다가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치는 바람에 자기가 체육 입시를 그 실기 입시를 못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적으로 전문대학에 경영학과를 가다 보니까 전문대학은 왜 자신이 1학년 1학기 때 무슨 과목 듣는지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전문학사가 워낙에 과정이 짧다 보니까 학교에서 거의 많은 전공과정 배치를 다 학교 측에서 해버리는데 이게 뭐 그 세대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수학 막 그렇게 컴퓨터 이런 거 다루는 거를 노다지 배우게 되니까 수업에 대한 흥미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꼬리뼈 다쳐서 이 학교에 왔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도 없고 동기도 없고 그래서 계속 학사경고 연거푸 받고 제적을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외국에 어학연수도 다녀와 보고 또 이렇게 막 그 학원 강사도 해보고 하지만 여기저기에 다 적응하지 못하고 군대도 가보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할 일 없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업세계 진로에 이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이렇게 상담소를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치 고등학생 진로 탐색하듯이 이 친구를 진로를 탐색하면서 아, 당신은 이 미적인 감각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래에 이런 미술이 직업과 어떤 연결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연령에도 적합하고 앞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이제 카메라 영상학과 이런 거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을 이렇게 진로를 탐색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자기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해서 영상학과 잘 입학하게 되고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자, 이렇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거를 사실은 부모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그것을 자기 동기화 시켜서 갖고 있다면 이 아이는 재미있을 때나 재미없을 때나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학교를 여전히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성인으로 이걸 그대로 가져가 본다면 성인들 중에 이렇게 그 학교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뭐지, 그 직장을 참 이렇게 의욕 있게 맨 처음에는 입사해서 다니다가 다닐수록 의미를 점점 잃어가면서 아, 내가 이 직장에 왜 다녀야 되지? 아,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 내 사업을 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렇게 의미를 느끼고 스스로 동기가 막 충만할 때도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재미있을 때도 재미없을 때도 해야 되는 그 해야 되는 일의 어떤 분량이라는 게 청소년 청소년만큼 성인은 성인만큼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견디는 자기의 감정을 잘 이기고 할 것들은 온전히 하고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 영역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아동 청소년기부터 잘 다져지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는 학업에 대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업 중단이나 전학은 가능한 좀 신중하게 보류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예전에 대학 중퇴한 아이 상담을 할 때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도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부적응을 보여서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을 갔던 걸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학교가 힘들다고 했을 때 너무 쉽게 학교를 고등학교를 중도 포기하니까
대학 때도 자기 스스로 자퇴서를 내버리고 다 낸 상태에서 부모에게 통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추후에 어떠한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신중하게 탐색을 안 했던 결과가 아이를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제 아이가 부모에게 좀 의논을 하는 그런 때에 그 아이의 고통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그래서 결정하는 게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요. 이것을 학교를 안 그만두고 이 아이의 고통스러운 영역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죠.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이 영역에서는 좀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교내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 자꾸 집단안에 노출되는 것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이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뭔가 음악을 듣거나 또는 몸이 쉬거나 마음이 쉬거나 아니면 상담자와 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있는 거, 쉴 수 있는 공간, 또 또래들로부터 내가 좀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정말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공간이 있는 거, 포근한 공간이 있는 거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너무나 내가 견디기 힘든 이런 학급 환경이 있는 거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면 계속해서 자꾸 조퇴를 하게 되고 학교에 지각하게 되겠죠. 근데 교내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할 때 이렇게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조금 더 이 학교에 대한 포기하고 싶은 어떤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교사가 아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이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그 아이의 어떤 편의를 잘 봐주고 배려를 해준다면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또 교우 관계에서 적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우 관계를 향상시키는 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학업적으로만 맨날 학업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이런 이 아이의 어떤 교우 관계나 그 학업 중도에 이제 이 학급 친구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무언가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담 교사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도, 이런 것들 상담 지도, 심리적인 지도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 적응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진로나 능력 개발을 할 때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이런 진로나 능력 개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외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학교에서 도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진로 탐색 집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특히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일단은 그 수업 시간은 주로 자고 어떤 가정 안에서도 이 아이의 진로나 이런 어떤 긍정적 능력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가정적인 배경도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을 자기를 알아갈 수 있도록 자기 탐색을 도와주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내가 잘하는 영역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영역들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자기 개발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지도 방법 이런 거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등교 거부는 학교에 대한 공포나 거부 부적응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좀 더 적극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도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등교 거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